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류의 사람 인생연구소 기류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 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주환의 10분 맞짱 10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시리즈를 진행을 해 오고 있으면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경제를 읽는 눈, 그리고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해드렸고요. 물론 10분 맞짱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지금 이렇게 10분 맞짱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 얼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씩 자료를 축적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심화 학습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근데 경제와 관련된 대해서는 일단은 기초 소양, 그리고 나라 지금 경제를 보는 그런 기본을 소개를 조금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실무로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현재와 관련된 엄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정말 나라 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쏘아 붙여주는 수많은 정보들이 정말 그것 그대로 나라 꼴이 정말 개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 전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또 자신들이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나 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얼마든지 통계를 조금씩 왜곡하고, 그리고 통계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반영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보여주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누구 때문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목리를 부리면서 지금 계속 수많은 것들이 정체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침체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의 무능함을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노령화, 고령화 국가예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에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 젊은 층이 줄어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동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줘야 실제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나라 경제가 조금 어렵고 외부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고 사는데, 고용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이 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어서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심하게 높아지고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 서로 간의 막 과당 경쟁,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미흡한 장사 실력, 이런 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폐업하거나 그리고 경쟁에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본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의 무능함으로 자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거 아니다라고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그동안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시리즈에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 중에서 정말 가장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요식업 아니면 숙박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로 너무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 팔아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네, 이건데, 자, 지금 오늘 제가 장사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 앞으로도 또 순서대로 계속 이제 장사 이야기를 풀어낼 건데요.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주환 선생 당신은 장사에 대해서 뭘 아냐? 장사 압니다. 저 장사를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큰 그 장사 사이즈로 장사 업체를 두 군데나 해봤어요. 그래서 장사를 체감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기업 강사로 마케팅이나 영업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막상 제가 오프라인 장사를 해보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절대 죽은 지식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를 드릴 생각이고 순서대로 풀어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장사를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요식업 숙박업 말고도 다른 어떤 매장을 내서 하는 어떤 장사를 해볼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단언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유명해지고 제 방송이 무슨 뭐 이렇게 구독자 많아져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런 걸 떠나서요, 진짜 제 방송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저는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사람들한테 때로 저하고 반대되는 생각의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저는 옳은 얘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장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 하지 마세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요즘 장사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TV만 틀면 나오고요. 그리고 요식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정말 많은 어떤 그 우리들이 채 몰랐던 그 요식업 상인들의 뭐 아픔이나 아니면 그들의 준비 못된 미흡함이라든지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막 낱낱이 까서 막 보여주고, 심지어 어떤 상권을 살리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어떤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짜잔! 이분인데요. 짜잔! 이분입니다. 백종원. 자, 더본코리아 대표시고 방송에도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 이분이 책도 하나 쓰셨더라고요. 장사 이야기라고. 근데 보시다시피 책이 얇아요. 그리고 활자도 큽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바빠서 책을 막 이렇게 두껍게 쓸 만한 그건 없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얇은 책에 요식업 장사를 참 입문하는 사람들, 또 요식업이 아니어도 자기 어떤 그 매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필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 골목식당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발 준비 안 된 사람들이나 준비 덜 된 사람들은 제발 좀 이렇게 장사로 나오지 말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얘기인데 저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한 번쯤 보셨으면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보면은 어떻게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저 정도도 연습 안 하고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매장을 더럽게 관리할 수 있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심한 모습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면 보통 이제 장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회사를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많아지게 되는 건데, 이 책에서도요,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만. 어떤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뭐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본인 뭐 인생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이제 이분은 20대부터 장사하셔가지고 지금 50대인데 그만큼 오래 노력해서 사실 지금의 자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장사를 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 앞으로 왜 하지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분 만장이니까 10분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고 할게요.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떤 사이즈에 어떤 업종을 하냐에 따라 물론 조금씩 편차는 나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 보통 요식업 한다 그러면 다 뻔하잖아요. 돼지고기 관련한 것들, 뭐 소고기, 뭐 닭고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간단한 술집, 호프집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뭐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뭐 안주거리 같은 거 잘한다.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뭐 포차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매장 어지간한 30평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즈 매장을 얻으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들어가죠. 그리고 월세 항상 내야 되죠. 그리고
그 가게를 딱 얻는 순간에 가게를 고르는 것도 골치인데, 예? 그것도 잘 모르고 막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뭐 정말 좋은 가게 같아 그래가지고 골랐어도 예, 보증금에 월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세도 좋아합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게 오픈하면 친구들이고 누구 불러야 되는데 가게 희쭈그리한 거 보여주기 싫거든요. 좀 멋있게 뭐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막 조명도 막 새로 달고, 그 다음에 뭐 벽도 어떻게 하고 바닥도 깔고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그 다음에 또 주방에는 설비 놔야 되잖아요. 예, 각종 뭐 전기 제품들 막 놓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정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드는데 이 돈에다가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그 종업원들 고용하게 되면 그 종업원들 임금 나가죠. 종업원들 임금에 들어가는 4대 보험 같은 것도 따로 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때 되면 세금 내야 되고, 1년 아버지 세금 정산에 세금 내야 되고, 보통 이제 그 가게를 오시는 손님들이 요새는 현금보다는 카드 같은 걸 많이 쓰시니까 가맹점 수수료 같은 거 맨날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거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요. 가게를 돌리나 안 돌리나, 그냥 내가 문 닫으나 문 안 닫으나 이 돈은 계속 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재료값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그걸 보통 이제 자영업자 음식점에서는 사입이라 그러는데, 사입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장사가 능숙한 사람은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팔 만큼만 딱 팔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미흡한 사람들은 재료를 얼마나 사갖고 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재료를 남아가지고 막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그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빚내 가지고 젊은이들은 막 이렇게 창업 자금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출해 가지고 하고 하는 경우 많죠. 자, 이거 시작하시면 그냥 1억 들어가는 거 그냥 장난으로 그냥 들어가고요. 한 번, 두 번 장사를 말아먹었다 그러면 2, 3억 날리는 거는 그냥 예사니까. 그리고 설비 아무리 빠방하게 했어도 폐업해 가지고 이거 그 폐업해 가지고 폐업딱 신고하고, 그다음에 뭐 그 중소 뭐라죠? 중고 이렇게 전기 제품도 사는 사람들 있죠. 폐업 처리해주는 사람들. 내가 인테리어 5천만 원 1억 들였어도 이 사람들 싣고 가면요 그냥 500만 원 밖에 안 돼요. 똥값 된다. 돈 다 날리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폐업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지금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6천 얼마 정도 되신데요. 근데 망하는 거는 8천 얼마가 망해요. 이런 상황이다. 특정 업종에 관해 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 장사를 시작하시는 사람이 나는 당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인도 잘 안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 받아서 명퇴금 받아서 장사 시작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망하면 그 명퇴금, 퇴직금 다 날리는 건데, 차라리 장사를 안 하고 가만 까먹고 있으면 그래도 한 1년 동안, 1년, 2년 정도 까먹을 수 있는데, 장사하면은 반년 만에 다 까먹을 수도 있다. 이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나는 굳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장사 선배들이 다 하는 게, 제발 본인이 하고 싶은 업종을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해라. 어디 가서 진짜 내가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바 6개월, 1년 해보고 그 업종에 마스터를 하고, 음식이면 음식에 대해서 진짜 내 레시피만의 독자적인 레시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다급해서 그냥 본인의 그냥 생각대로 대중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망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일단은 그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돈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좀 연습해 놓고 조금 그 안에 좀 내가 좀 돈을 내 돈 좀 까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천천히 마음 먹고 일단 자영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라는 말씀으로, 자, 오늘 일단 장사 1편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또 자영업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뭘 해결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일단 자신 없거나 본인 안 해본 거 있으면은 일단 자영업은 하지 마시라. 이걸 꼭 명심하시면 오늘 10분 맞짱 저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 강사 이지환이었고요. 다음에 또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